연우야, 각이 뭐죠? 각이 뭐죠?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이 벌어진 정도야. 그래서 작은 쪽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고 큰 쪽을 이제 둔각이라고 해. 근데 이런 식으로 각을 정의를 하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요 0도부터 180도가 끝이에요. 이런 대신에 우리가 각을 이제 새롭게 좀 정의를 하는데 원래 의미에서 조금 확장된 정의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뭘까? 뭐라고 하는데 처음 있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있는 선. 자,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야, 시초선.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직선이 있어. 자, 요거를 그렇지, 동경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각은요, 동경 OP가 시초선에서 방향이 중요한데 이쪽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자, 이 방향으로 회전한 만큼의 양입니다. 회전한 만큼의 양. 자, 그래서 '이만큼 회전했다면 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지? 120도. 자, 이만큼 회전했다라고 하면 각의 크기가 몇 도죠? 240도. 그래서 회전한 만큼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180도보다 큰 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거다. 회전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만큼 회전한다라고 하면 몇 도가 되죠? 405도. 자, 이게 이제 각의 정의다. 자, 우리는 이 방향을 바꿔서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제. 방향을 바꾸면 마이너스 각도 정의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각을 뜻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회전했다라고 하면 각이 240도였거든. 근데 회전하는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 각은 마이너스 각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이제 자, 마이너스 요만큼이니까 몇 도가 되겠어? 마이너스 120도가 돼요. 그래서 각이 음수인 것은 반대 방향으로 정의한다. 자, 이게 각의 정의야. 각의 정의. 자, 이 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동경의 위치만으로 각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은 시초선과 이렇게 동경이 있다고 하면 자, 이 벌어진 정도가 60도라고 하더라도 얘가 60도를 나타내는지 420도를 나타내는지 또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그러지 마이너스 300도를 나타내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할 때 자, 일반각을 세타라고 해서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자, 여기서 알파는 잠깐만 영상 켜졌나? 네. 켜졌어? 지난번에 안 돼가지고 오케이. 자, 이때 알파의 범위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동경에 대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반각은 이 360도 곱하기 n 부분과 알파도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이면 한 번 회전한 거겠지? 회전수랑 관련 있는 값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음의 값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n 값은 정수로 정합니다. 자, 회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알파는요, 얘는 동경의 위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값인 거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저거 시간 줄게.
잘 적었어. 자, 그러면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세타는 36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더하기 60도. 이때 n은 정수라고 보통은 써줍니다. 자,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360도 파이 n 더하기 40. 오케이. 자,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360도 파이 n 더하기 140.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틀렸다라는 건 없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치?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통일을 시키는 거야. 그지? 너무 다양하게 쓰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통일을 시킨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일반각. 오도법. 호도법. 호도법은 이렇게 각을요, 각도지. 자, 각도를 호의 길이에 대응시킨 거지. 각도를 호의 길이에 대응시킨 거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시켰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자,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1 되겠죠? 자, 이때 여기 각도하고 호의 길이를 똑같이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20도가 되면 자,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호의 길이는 3분의 2 파이. 자, 그래서 120도를 3분의 2 파이에 대응시켜서 자, 이 둘을 같다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위 전환이거든. 단위 전환. 똑같은 것에 대해서 각도로 나타내느냐, 호도법으로 나타내느냐.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 여기는 단위가 도인데, 여기는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근데 라디안이라는 말은 이제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3분의 2파이를요,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 값이라고 생각해요. 실수. 그러니까 파이가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파이는 단위가 아니고 그냥 실수 값이라고 생각해요. 실수 값. 자, 360도는 얼마에 대응될까? 2파이. 2파이. 180도는 파이. 파이. 자, 90도하고 60도, 45도, 30도. 자, 이 값을 차례대로 써주자.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국 같은 뜻인데 우리가 라디안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자, 1라디안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냐면 자, 여기 각도가 1이면요. 1이면 얘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야. 자, 그때 우리가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대충 몇 도가 되냐면 자, 여기 파이가 3.14니까 이 파이가 1이 되게 하려면 3.14를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럼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지금부터 이런 이제 1이라는 숫자도 각을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호도법. 자, 그럼 이제 호도법을 왜 배우냐라는 거지? 호도법을 왜 배운다고 생각해요? 막상 안 쓰면 되게 불편해. 호도법을 안 쓰면. 그치? 이게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쌤은 되게 놀랐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있어서. 자, 여기가 세타, 여기가 R, 호의 길이가 L. 자, 이때 호의 길이 L은 자, 이렇게 되죠.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야.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은 360도가 2파이랑 같죠.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R 세타.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각도를 길이로 바꾸면은 원과 관련된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편한 거야. 자, 부채꼴의 넓이 R 제곱 파이에서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할 거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바꾸면 여기 파이끼리 약분이 되어서 자,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여기서 R 세타를 호의 길이 L로 바꾸면은 2분의 1 RL이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이런 말이죠. 반지름이 같고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세타가 일정하고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넓이가 몇 배가 되죠? 제곱배 4배가 된다. 그러겠지. 이런 식의 이제 비례관계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꿨을 때. 물론 넓이를 구할 때 R과 세타가 주어지면 넓이를 이렇게 구하고 R과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고 그치?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면 이제 호도법을 사용해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중등 과정에도 있으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 최대값. 자, 이런 걸 구하는 게 나오거든. 자, 부채꼴의 둘레면요. 그러면은 자, 반지름 2개랑 L 더한 거지. 그지? 2R 더하기 L. 자, 이게 일정하다는 말을 어떤 상수로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때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L입니다. 자, 여기서의 넓이를 R제곱 세타 대신에 RL을 쓸 거야. 왜냐면 둘레가 R과 L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넓이의 최대값 하면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생각나게 어떤 게 생각나죠? 알고 있는 다 배운 것들이야. 최대값. 최대값과 관련된 게 몇 개 없잖아. 첫 번째는 자, L을 K-2R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 자, 이 2차 함수는 어떤 2차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2분의 K. 이렇게. 자,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됐지? 4분의 K. 2분의 K에 가면 되네. 4분의 K. 네. 그래? 4분의 K. R이 4분의 K에서 최대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R이 4분의 K가 되면 L이 얼마가 되죠? 2분의 K가 됩니다. 그죠?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 그리고 둘레
반지름과 호의 길이 둘레, 이 둘레라고 했어. K는 둘레죠. 자, 그리고 넓이, 최대 넓이. 자, 여기 어떤 관계냐면 얘가 4분의 K, 얘가 2분의 K, 얘가 그냥 K. 그래서 얘가 네모면 얘는 네모 곱하기 2고 얘는 네모 곱하기 4가 돼. 그리고 그때의 넓이는요 K의 제곱이에요. K 제곱. 아니, 소리 네모의 제곱. 그래서 이게 맨날 물어보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2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 둘레는 호의 길이의 2배, 그리고 넓이는 제곱. 자,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산술계와 평균을 이용한 방법이야. 평균 부등식. 자,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2R 더하기 L은 2루트 2R 곱하기 L보다 작다. 자, 근데 이 평균 부등식을 이제 잘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식을 푸는 게 아니고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2분의 1 RL이라는 넓이는 요 녀석이 최대일 때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는 결국 얘랑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얘랑 같은 거죠. 이하라고 얘랑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은 관계예요. 쉬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뭐 있어? 포도밥 가게 우유 자, 각은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할 건데 기준은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각을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좌표 평면 위에서는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 되죠. 시초선. 그래서 동경이 이제 1사분면에 있거나 2사분면에 있거나 또는 3사분면, 4사분면 한 바퀴 돌면 다시 1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각을 이제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를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제1사분면의 각.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자, 여기 세타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일반각을 다루고 있어. 일반각을. 일반각을 다루고 있어. 자, 그래서 동경 OP가 1사분면에 있을 때 세타는 어떤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될까? 자, 우리가 이제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이 있었어. 그 알파. 그 알파를 가지고 얘기하면 0도랑 90도 사이가 되거든. 근데 일반각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해상수를 생각을 해주는 거지. 360도 곱하기 n.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자,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쓸 거겠다. 좁을고. 자, 여기를 제1사분면. 그럼 제2사분면의 각은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지. 자, 역시 이때도 회전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3, 4분면하고 4, 4분면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 범위를. 자, 적었지?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자, 몇 사분면에 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에 각이라는 것은 자, 요 범위 있다는 얘기죠. 자, 세타는 180도하고 270도 상의 각인데 자, 회전수를 고려해서 이 범위에 있게 된다. 자, 3분의 세타는요 얘를 3으로 나눈다, 그치? 뭐야? 90도에 내고 120도였지? 자, 여기서 얘는 정수인데 자, n값에 따라서 요 3분의 세타의 범위가 0일 때는 60도랑 90도 사이가 되고 자, 1일 때는 여기서 이제 120도를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2일 때는 다시 120도를 더해서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자, 회전수에 따라서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사분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적어봐. 자, 이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나타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를 3등분, 3등분. 자, 이만큼을 3등분 한번 해볼게. 3등분을 하면은 120도가 됩니다, 그지? 자, 여기 이제 120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0도. 그럼 여기서 이제 60도만큼 가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전체를 3등분 한 거지. 3등분.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4등분 할게, 4등분. 사등분을 잘 못하겠다.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그리고 여기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자, 여기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세타가 3, 4분면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 2, 3, 6이 있는 거야. 1, 2, 3, 6이 있는 거야. 1, 2, 3, 6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요 범위랑 사실은 똑같아. 약간 어긋나는 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는 거고, 맞게 그리면 이런 위치가 된다. 가계 분류함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 높이를 나타내는 각. 일반각이야. 동경 OQ를 나타내는 각. 역시 일반각이야. 자, 이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요 세타1과 세타2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360도에 플러스 알파, 360도에 플러스 베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거든.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알파 베타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지? 근데 우리는 이 세타 1과 세타 2를 가지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이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차가 그렇지. 차가 360도. 그렇지. 차가 0도인 거야. 근데 회전수를 고려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이면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관계일까? 더하면 360도예요. 배수. 그렇지. 이때는 더하면 영도가 되겠죠. 영도. 자, 이때는 관계가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0인 관계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두 일반각의 합이 자, 0도, 즉 360도 되는 관계야. 자, 너희가 가계 변환을 좀 자신 없어 하거든.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계 변환을 외우기 싫으면은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잘 공부를 하면 돼. 특히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아. 자, 이렇게 동경이 있고, 자,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이만큼의 각이랑 이만큼의 각이 똑같겠죠. 그래서 자,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이제 마이너스 베타. 사실은 이 각이 베타라기보다는 원래는 이 각이 베타야. 이 각이 베타인데 분수로 나타내면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360도가 돼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동경이 y축 대칭. y축 대칭인 두 동경은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알파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베타가 됩니다. 자, 이때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더하면 180도 더하기 360. 오케이. 더한 값이 180도 더하기 360도 되겠다. 자, 이게 이제 y축 대칭 관계고, 네 번째 두 동경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두 동경은 자,
일직선이 되고 방향이 반대인 상태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어떤 거 말하는 거지? 일치하고 그렇지. 일치하는 거랑 방향이 반대인 거 둘 다 말하는 거야. 자, 요게 지금 알파고 요게 지금 베타. 요게 베타. 자, 그럼 이때는 알파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N은 180. 그렇지. 뺀 값이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각의 관계는 역시 차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다섯 번째. 자, 이건 무슨 얘기니?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y는 x겠지.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또 다른 동경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때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면 요만큼이 베타가 돼요. 자, 이게 y는 x의 대칭이면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고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이 다시 알파가 돼요.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뭘까? 더하면 90. 더하면 90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요 다음 게 좀 어려워지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나타내는 각이 얼마죠? 45도. 자, 이 얘가 나타내는 각은 얘가 나타내는 각과 얘가 나타내는 각의 항상 평균이 돼. 그치?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평균에 있네요. 평균. 얘가 y는 x가 나타내는 각. (45도가) 되는 관계. 자, 그래서 더한 값이 9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 자, 그래서 이때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더한 값이 90도인데 일반각은 항상 회전수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는 그러니까 이 각이랑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잘 상상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몇 도가 되겠어요? 135. 그렇지, 135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의 관계가 뭐지? 더하면 270. 그렇지, 더하면 270도가 돼요. 자,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도 단과 베타. 자,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
6번이 끝이죠. 6번은 끝. 일반각이랑 후두법 배우자.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자, 배우는 이유는 삼각함수 때문이에요. 삼각함수.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일반각과 후두법은 반드시 배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정의 실수죠. 그렇죠. 각도가 아니죠. 실수잖아. 그치? 삼각함수는 sin x거든. 근데 여기서 x가 정이 뭐냐? 이 x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게 각도잖아. 그치? 근데 삼각함수는요, 정의역이 각도가 아니라 실수예요.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호도법이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의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원래의 방법으로는. 근데 음의 정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음수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경의 위치 관계는 왜 배울까? 자, 이거 배우는 이유는 삼각함수의 성질 때문에 배워요. 그러니까 각변환 있죠. 각변환. 각변환을 우리가 배울 때 필요한 게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렇지? 각변환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각변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알고 있어. 그치? 근데 공식을 쓰면 편하지만 그 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성질들은 다 얘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삼각함수를 해볼 텐데, 삼각비하고 삼각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물어볼까? 삼각비하고 삼각함수의 차이점이 뭐지? 삼각비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A라고 할까? 여기를 이제 B, 여기를 C, 자, 여기를 Z. 자, 사인 세타, 삼각비.
사인 세타가 뭐야? 그 음, A분의 C. A분의 C.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사인 세타가 뭐죠? A가 뭐예요? N. 그렇죠. B편. A는 B편. 이게 B편. 다른 말로 가장 긴 편이죠. 그러면 C는 뭐예요? 세타의 대변. 그렇죠. 좋았어. 얘는 세타를 마주보는 편이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이 두 변의 길이를 나타낸 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그럼 뭐지? A분의 B. A. 자, 여기서 B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잘 보이는데. 세타를 끼고 있는 변이랄까요? 세타를 끼고 있는. 그렇지.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죠. 자,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어원은 사실은 다른 거야. 어원은 다른 거야.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른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어. 탄젠트가 뜻이 접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접선이거든.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는 접선과 관련이 있는 값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원과 관련된 공부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을 기억하면 돼. 탄젠트는 뭐죠? 탄젠트는? B분의 C. 그래서 그 B분의 C는 여기서 여기서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면 돼. 자, 여기 탄젠트다. 그래서 삼각비에서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양변을 똑같이 A제곱으로 나누면 A분의 B가 코사인 제곱이고 A분의 C가 사인 제곱.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됩니다. 삼각비에서 특수각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수각에 대해서는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삼각비는 항상 여기서만 정의가 돼.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 그치? 그래서 이걸로는 삼각함수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또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5도. 자, 15도. 사인 15도, 코사인 15도, 탄젠트 15도.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었는데 방법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죠? 30도. 30도. 비율을 써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몇 도 사면 돼요.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알 수가 있는 게 탄젠트 15도라는 것이죠. 자, 2분의 A가 되죠? 2 마이너스 5죠. 자, 사인 15도랑 코사인 15도를 구하려면 이 빗변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 자, 이게 네모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4, 3, 8 더하기 4 루트 3이거든. 그래서 우리 제곱해서 얘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지? 자, 이게 일반적인 무리식이라면 이런 녀석의 제곱일 거거든. 그래서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4루트 3을 2루트 12로 바꾸는 거야. 그럼 우리는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되거든. 이게 어떤 수가 되지? 2하고 6. 그렇지, 2하고 6. 그래서 여기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인 15도하고 코사인 15도도 구해지는데 웃긴 거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이나 이 각에 대한 값이 안 나와요. 이건 중3에서만 나와. 중2 모르겠어. 삼각비가 중3, 중3, 그 중3, 3학년. 중3 과정에서만 이런 걸 우리가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각비에서 삼각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삼각비를 쓰는 목적이 있거든. 그지? 삼각비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과 각을 알면 나머지 변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 6일이는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사인 Z. 그렇지, A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아니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A 곱하기 사인 Z. A 탄젠트 세타. 여기는 A 분의 자, 얘랑 얘의 관계는 사인의 관계야. 이 둘은 사인의 관계야. 그치? 아니지, 이 둘은 코사인의 관계지. 그치? 여기서 코사인을 곱한 게 있잖아. 그럼 얘는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A가. 참고로 나중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을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생기거든. 그치? 시퀀트라고 합니다. 시퀀트가 뜻이 뭘까? 할성이에요. 할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삼각함수를 접근할 거거든. 나중에 미분다고 접근할 거거든. 그때 이 녀석을 만나게 될 거야. 나중에. 자,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사인 세타. 그렇지, 사인 세타. 참고로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코시컨트예요. 코시컨트. 그치? 그러니까 이제 코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코사인도 코사인이거든. 다른 어머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어원이 있고 그 사인에 의해서 파생되는 개념이 코사인이야. 탄젠트는 이제 별개고. 여기서 이제 코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코. 영어에서 코는 무슨 뜻이야? 자, 수학에서는 얘가 여각이 뜻이에요. 네. 여각. 코가 여각이 뜻이에요. 코사인은요, 사인에 대한 여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각이 뭐예요? 여각이 뭐냐면 이거 할 거야. 이거 이따가 각의 성질을 할 거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뭐죠? 90 마이너스 세타죠? 네.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의 여각을 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사인과 이 녀석의 코사인이 똑같아요. 네? 코사인의 정의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코시크입니다. 얘가 정의되고 요놈이 이제 관련 있는 거, 나머지 관련 되는 거. 자, 그럼 얘는 뭐가 되죠? 탄젠트 세타분의 그렇지,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라고 할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진짜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탄젠트 얘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러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가 사인 되고 얘가 코사인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비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 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울 준비가 다 됐어. 삼각함수를 배울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혹시 알고 있니? 아니,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 그죠? 삼각함수가 뭐죠? 삼각함수가. 삼각함수를 배워봐야겠다. 삼각함수. 삼각함수는요, 일단 사인 세타. 우리가 사인 세타를 먼저 정의하고 나서 삼각함수 y는 사인 x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사인 세타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삼각비에서 사인 세타랑은 좀 다른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는 녀석이 아니에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가 뭐냐면 여기 원을 그릴 거거든. 자, 이 원이 어떤 원이냐면 단위원입니다. 단위원. 반지름 얼마죠? 1. 이게 뭘까? 동경 그렇죠. 동경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그렇죠. 동병오피가 나타내는 각입니다. 그죠? 일반각, 놀방각 또는 그냥 각. 그럼 이건 뭐죠? 그냥 표현이야. 이름이 없어. 장님한테 내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할 거야? 동경이랑 뭐니 말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얘는 자 여기 세타. 자 동경이 일반각이 각이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자,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x, y가 있어. 이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자, 요 점의 좌표를 정의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볼게. 자,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코사인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사인 세타. 이제 자, 그래서 x 좌표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대응시키고 y 좌표에다가 사인 세타를 대응시키고 자, 그리고 동경 OP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에 대응합니다. 자,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은요 그냥 y 좌표예요. 코사인은 x 좌표예요. 다른 정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딱 그만큼의 정의야. 코사인은 뭐? x 좌표. 그럼 정답이에요. 자, 코사인이 뭐니? x 좌표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x 좌표냐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 그지? 그 점이 x 좌표. 이때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지? 동경이 나타내는 각. 그지? 그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자, 동경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됩니다. 적어볼게.
자, 그런데 우리가 단위원에서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확장된 의미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또 따로 있어. 자, 이번에는 단위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가 안드름이 아닌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요 점이 마찬가지로 x, y가 돼요. 역시 요 각이 세타가 돼. 그럼 이때는 x가 뭐가 되죠? x가? 코사인 그렇지. r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래서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R분의 X r분의 x가 돼. 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Y r분의 y. 자, 탄젠트는 똑같아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x분의 y. 자, 이게 확장된 점이야. 자, 코사인 세타는 단위원에서는 그냥 x좌표야. 근데 단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r분의 x가 되는 거지. 자, 사인도 단위원에서는 사인은 그냥 y좌표야. 근데 단위원이 아닌 경우는 r분의 y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때 r이라는 것은 보통은 안 주어지거든. 그치? 내가 구하는 값이거든. 자, r이 어떻게 구해질까? 요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항상. r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녀석들이 들어서.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배울 때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순서대로 안 배웠을 가능성이 높거든. 자,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자, 이게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야. 알겠지? 자, 내가 이 정의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피전 좌표가 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 자, 여기서 세타는 뭐 각이든 일반각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회전수는요, 이한 바퀴 회전하는 것은 이 각들의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거든. 똑같거든.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느 생각을 말하면 되고, 되도록이면은 배운 것을 의존해서 답을 말했으면 좋겠어. 이미 삼각함수를 조금 이미 다 배울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죠? 너무 고민 안 했을 때, 그냥 막 말해. 사인 세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그 친구도 사실은 잘 배운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마이너스 12,5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어떤 학생은 이런 삼각형을 막 그리기도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는 12, 여기는 5, 여기는 1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막 구하더라고. 그냥 정의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 사인 세타는요. 자, 이거 단위원이니까 단위원은 아닐까? 단위원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사인 세타는 그냥 R분의 Y가 돼. 자, 여기서 Y 좌표가 뭐지? 5.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얼마지? 14.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거든요. 그래서 13분의 X좌표 얼마지? 마이너스 10. 이게 코사인 값이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X분의 Y에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불필요해. 난 왜 이렇게 가르치지? 참 이해가 안 돼. 물론 다르게 이유가 있겠지. 왜 이런 쉽게 가르치는지. 근데 원래 정의가 어렵지 않죠, 전혀. 그죠? 원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아.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고 연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 그림을 그린다. 어떤 그림? 생각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완전히 배운 것을만 의존해서 한다면, 자, 사인 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녀석 또는 이 녀석의 y좌표가 주어진 거거든. 그럼 우리는 단위원에서 생각할지 일반적인 원에서 생각할지를 고민해야 돼. 만약에 단위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에서 생각해야 돼. 자, 이때 요 점의 y좌표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x좌표는 이 녀석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얘가 코사인이 되는 거죠. 자, 탄젠트 값도 두 개겠죠? 얘분의 1하고 얘분의 1. 그지? 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원에서 한다면 요게 단위원에서는 이게 그냥 y좌표잖아. 근데 일반적인 원에서는 얘가 r분의 y가 돼. 그러면 r을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5라고 생각하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정할 수가 있어. 삼각함수의 부호. 자, 여기서 삼각함수는 y는 sin x, y는 cosine x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말하는 거야. sin, cosine, sin 세타, cosine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과 코사인은 결국 이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자, 세타가 일사분면에 각이면, 그러니까 동경이 여기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보호가 자 각각 뭐겠어? x좌표 플러스 y좌표 플러스 기울기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사분면이면 여기가 y좌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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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자 이렇게 부호를 내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요런거 말한 것처럼 내가 사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때 자, 지각삼각형을 이제 그리는 거죠. 자, 길이는 내가 이 세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 삼각형이 되거든.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머지는 4가 돼. 그래서 코사인 값은 5분의 4가 되는데 실제로 이 세타가 이 세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를 보정을 해주는 거지. 부호를 보정을 해주는 거지. 자, 사인 값이 마이너스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면 얘하고 얘거든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값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거야. 탄젠트도 마찬가지. 그냥 예분의 예한 다음에 다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이게 플러스고 이제 부를 우리가 이제 좀 맞춰준다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한 값이 보여지면 나머지 두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하책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응?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잘 안 쓴다. 내가 잘 안 씁니다. 계산 과정이 이제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오케이. 자, 쉬었다 할게. 쉬는 시간.
여기 숙제. 여기 새로 나가는 숙제. 이다시 오. 20문제씩 풀면 돼.
시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